오은석 북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아리반 강의 일정은 총 7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실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송파님께서 권리 분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권리 분석이 병아리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재테크에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법에서, 민법, 민사집행법에서 법에서 사용한 용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이 학문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다 재테크를 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필요한 부분만, 그 부분만 꼭 빼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반에서 강의한 권리 분석은 거의 수학처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넓힐 필요도 없고 딱 그 내용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거의 10년 동안, 11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권리분석 강의 끝나고 실무 강의 미소영님께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미소영 강의를 딱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바로 뭔가 입찰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부동산 가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름신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취득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언제 어느 타임에 매도를 하느냐, 거기 또 세금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쭉 놓고 보면 병아리반 때 입찰하거나 낙찰받았거나 매입된 물건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수익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비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 자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병아리반 때는 그 지름신의 욕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절대 입찰이나 그리고 매입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저희 학과 과정으로 본 다음에 병아리반 과정은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사회에서 돈 벌으라 하지 않잖아요. 그쵸?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 강의 미소영 강의는 이제 경매에서 입찰부터 시작을 해서 낙찰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절차들, 그다음에 명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한 사이클을 전부 다 이렇게 실제 경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7주 과정으로 병아리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북성에서 병아리반 수업 권리분석을 같이 공부하게 될 송파 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북성에 10년 있었거든요. 북성에 10년 있었는데 저는 그 북성에 들어오기 전에 중개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실제 입찰을 하는 날이고 이 입찰하기 전에 미리 이 물건의 가치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건을 검색해야 됩니다. 물건 검색. 저도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게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거예요. 물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 알아요. 내가 이제는 이제 권리 분석도 다 배웠어. 임장하는 것도 다 배웠어. 가장 먼저 어려운 게 나는 어떤 물건을 내가 가야지, 입찰해야 되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이걸 잘 몰라요.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해야 돼요. 물건 검색을.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30억짜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물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미리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조사를.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의 지역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 두 번째는 자주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내가 생판 모르는 지역이라고 쳐봐요. 생판 모르는 지역이에요. 조사로 갑니다. 조사로 가요. 그러면 뭐를 물어보겠어요? 내가 조사하면 뭘 물어보겠어요? 가면은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이사 와요? 물어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일하러 가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어떤 거예요? 이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는 뭐예요? 여기의 아파트들이 좀 올라요? 주변은 좀 올랐어요?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새 집이 생겨요? 새 집이 생기면 언제 생겨요? 새 집 생긴다는데 그 집이 얼마예요? 뭐 비교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는데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게 돼요. 거기 있는 주민을 의지하거나 중개사들을. 근데 중개사가 갔는데, 야, 여기 오지 마. 늦었어. 여긴 아니야. 절대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데 가봐요, 딴 데. 근데 갔는데, 야, 너 어떻게 알고 왔니? 이거 대박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 이제 여기 오를 차야. 지금 들어가야 돼. 고민하지 마. 지금 돈 얼마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바로 가게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한 번 가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틀리고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번 가볼 수 있는 좀 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꾸준하게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좋아요. 이 5가지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날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등기부등본에.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해요. 등기부등본에 존재하고 등기부등본에 이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가 나왔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5개 중에 1개는 필히 있어요.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고 5개 전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경매가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있어야지만 경매가 진행이 돼요. 저당권이라는 거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저당권 누가 설정하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설정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뭐 현금을 얼만큼 쥐고 있는지, 금괴가 얼만큼 쥐고 있는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보통의 경우에는 담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담보. 내가 빌려준 돈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문서에다가 적어놓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게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될 시기 혹은 이자를 납부해야 될 시기에 정상적으로 갚지 않고 내지 않으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송파님께서 그 힘들게 알려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정보지를 보면서 모의 입찰하고 그 법원에 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낙찰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최종적으로 명도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넣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받고 나서 아무 대책이 없으면 되게 겁나하는데, 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과정을 알고 나면은 그냥 일정의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저는 2013년도에 북극성에 입성을 했고요. 입성할 당시에 외부에서 기초반을 배웠었어요. 한 5주에서 7주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막 배우다가 그 다음에 저는 혼자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혼자서 한 2, 3개월을 입찰을 하러 다니는데, 그때 딱 부딪힌 게 뭐였냐면, 내가 권리 분석을 잘 하는지, 내가 임장을 다니는 지역이 괜찮은 건지, 이 물건이 괜찮은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누가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입찰가를 잘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검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북극성에서는 이거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고수반 성준이 수업
못 들 때는 동영상으로 듣고 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 담당 계장의 마음은 내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어. 그냥 한 번에 사람이 와서 딱 낙찰돼서 끝냈으면 좋겠는 게 담당 계장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얼굴로는 입찰자들한테 막 좋으면 살 수 없지만 이 매각 물건 명세서한테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가 누락이 돼서 하면 이걸 또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 경매 서류 중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항상 맨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혹시 빠진 게 있나, 나중에도 그렇고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점유자 기록 다 해주게 돼요. 점유자가 신청했잖아요. 자, 임차인이면 임차인, 소유자면 그 전입세대 열람에 전입일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권리 인수 여부에 대해서 여기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도 표시해줘요. 와, 깨끗하게 권리 인수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네. 또 하나는 경매 진행상 유의점에서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깨끗하다. 여기에 뭔가가 한두 줄이 써있면은 뭔가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줄줄이 뭐가 써있다. 아, 이거 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심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당 계장은 최대한 우리한테 이차라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최대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그냥 걱정하시면서 가실 필요 없이 매각 물건 명세서로 최종 평가하면 됩니다. 매매는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거가 맞죠. 그래서 중개사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죠. 중개사를 끼고 개인을 해주는 사람이고 법원은 어때요?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게 공신력이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한테 경매하시는 분들이 왠지 경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라고 하는데 경매라고 하는 물건은 그 개인 간에 못해서 나라에서 이걸 짊어지는 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 그런데 경매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경매 정보지이죠. 경매 정보지와 기일 입찰표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기 지금 경매 사건 번호가 여기 사건 번호 밑에 보이시죠? 사건 번호 그 란에다가 2014 타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꼭 좀 이따 그거 기일입찰표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지방법원 그러면 여기다 인천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느 지방법원인지 모르니까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 프린트물은 꽉 안에 닫혀 있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이면 인천, 뭐 전주면 전주 이렇게 지방 법원을 여기에 써 있어. 인천지방법원이라고 서울이면 서울 서부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그래서 해당하는 경매 정보지의 내용을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현장에 가면 다 이게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출력해서 가다 보니까 쓰셔야 되는 거다. 그럼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실거래가만 볼게요. 제가 이거 입찰할 당시에 12월 달까지 거래된 게 이렇게 됐어. 거래 엄청 많이 됐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하게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쭉 1억에서 1억 1000대. 그러면 1억 200이면은 그렇게 높게 그러니까 잘 받았다고 하기에는 뭔가가 남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거 봤더니 이래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최근에 1억 2천대, 1억 1,800, 1억 1,000, 1억 500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액이 낮은 것도 중요한데 전세가 안 맞춰지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추천하면 안 되고 그런 지역은 더 보수적이거나 나한테 안 맞으면 패스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최소한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세팅할 수 있는 가격이었고 이분은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세팅하는 가격이니까 입찰 금액이 좀 달라졌겠죠? 네.